평소에 궁금한 게 있다면 매주 토요일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평소 궁금한 게 있다면 이 매주 토요일을 잘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사도 감사하지만 질문을 남겨주시면 우선적으로 질문부터 제가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고 한 20분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오전 9시 30분부터 바로 또 수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좀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료화면이 아니죠? 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저도 들어와졌습니다. 자, 볼게요. 행복한 부자님 819일차. 자, 그리고요, 팜282님께서, 팜282님 오랜만에 오셨다. 잘 오셨어요. 네. 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얼마 전 토지를 낙찰받아서 경락잔금 준비 중입니다. 경락잔금. 축하드립니다. 우선. 토지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알아보니 경락잔금 대출은 사업자금이고 운영자금 추가 대출은 6개월에서 1년이 지나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금이 너무 묶이는데 한두 달 만에 대출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또 은행에서 담보대출 시 재감정을 하는데 그리고 질문이 끊겼어요. 제가 낙찰받은 토지로 인해 토지가가 낮아진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이것도 맞나요? 또 은행에서 담보대출 시 재감정을 하는데 제가 낙찰받은 토지로 인해 토지가가 낮아진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에? 무슨 말이지? 이 질문이 두 개가 들어온 거죠? 자, 어쨌든 자, 요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토지 대출 이게 아마 팜282님께서 지금 실시간 방송이니까 답변을 바로 주세요. 대출 이모님 몇 명한테 전화하셨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한 분한테 들으신 거예요? 뭐 세 분한테 몇 분한테 들으신 거예요? 그거 답변을 한번 주시기 바래요. 팜282님 지금 실시간으로 계신 것 같으니까 바로 답변을 좀 기다려 볼게요. 답변이 올라올까요? 4명이요. 그쵸? 4명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가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그 이모님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역량의 은행 바운다리가 그만큼인 거예요. 네. 저희는 되게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봐가지고, 실제로 더 많이 물어보세요. 네, 이게 대출을 받는데 6개월에서 1년이 지나야 한다고? 저는 이거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진짜로. 아니면 제가 질문을 잘 이해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담보대출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추가로, 이게 원래 시세가 높으니까 그 원래 시세대로 감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몇 퍼센트 추가 대출 더 받고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뭐 한 두세 달만 해도 저희가 추가 대출 이렇게 받는 경험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다른 이모님한테, 능력 있는 이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저희가 그냥 은행에 전화해도 되는데, 이거를 이모님들한테 우리가 그때그때 물어보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요건에 있는데, 어떤 대출을 일으키려고 해. 근데 어느 은행에서 이런 상황에는 대출을 잘 해주는지 이모님들이 알아요. 예. 근데 어떤 이모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디서 잘 해주는지 그거를 그런 관련된 은행하고 일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분한테만 물어보면 안 되고, 한두 분한테 물어보면, 네 명한테 물어보면 안 되고, 이렇게 만약에 내가 적극적으로 추가 담보대출을 일으키고 싶어서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라면 여러 명한테 물어보세요. 무조건 방법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요. 아이유님께서 당해세 알아내는 법, 조사하는 법 알고 싶어요. 야, 요거는 정말 자세한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웬만큼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굿모닝 경매 유튜브에서 제가 설명드린 적은 있고, 정말 자세하게 이게 말 한마디, 그 대사 한마디부터 어떤 뭐 여러 가지 제스처, 여러 가지 약간 이런 디테일한 거는 이게 이 공중파가 아니죠. 뭐라 그래야 돼? 공개 방송, 누구나 볼 수 있는 이런 방송에서는 제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기존에 유료로 이렇게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 입장에 그분들을 생각했을 때 이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요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좀 제 입장도 함께 고려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너나 잘해라님 아이디 처음 듣네요. 자주 뵐게요. 혹시 시드머니 2,000으로도 경매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저는 50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예, 그것도 진짜로 500만 원을 모아서 시작한 게 아니고요. 돈이 없는데 이거는 그냥 무조건 일단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번 달 월급 일단 뭐 연체하더라도 안 갖고 그냥 250 키핑 그거부터 빼놨어요. 왜냐면 뭐 종잣돈이 있어야 뭘 하니까. 다음 달에 받는 거 250 빼가지고 요걸로 500만 원으로 10% 보증금을 만들어서 반지하 낙찰 받았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2천이면 저에 비하면 4배나 갖고 계신 거였죠.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실아님, 매도할 때 부동산 컨설팅 해준다는데 그게 뭔가요? 매도할 때 부동산 컨설팅? 이게 사실은 매도할 때 그 업자들이 있어요. 일명 빌라파리라고 많이들 이렇게 은어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분들이 이거를 그냥 파는 게 아니라 팔릴 수밖에 없게끔 작업 같은 걸 이렇게 해주는 뭐 그런 부류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한테 복비를 많이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보다는 많이 이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문정부 때는 부동산 시장이 열기가 뜨겁다 보니까 이런 작전을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는 그 당시에 전세 사기다 뭐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했었죠. 자, 요런 상황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게 그런 컨설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게 전세로 살 사람을 마련하고 매매로 이거를 작업해가지고 어쨌든 정리를 하게. 근데 바로 정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일단 전세부터 맞춰야 매매를 할 수 있어서 전세를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매도님 이걸 맡겨도 될까요? 믿어도 될까요? 만약에 안 맞춰지면 어떡하죠? 저 전세값 너무 비싼데? 이런 제가 질문도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사실 그분들이 누구한테 어떻게 속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시세보다 월등하게 전세를 비싸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작업하는 것들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서 저도 그냥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컨설팅이라고 얘기한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실아님은 저희 그 교육생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그 물건 가지고 그리고 어떤 조건을 얘기하는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건 뭐 어떻게 위험한지 이런 걸 분석해 드릴 테니까 얘기해 주시기 바래요. 자, 지성과 미모님, 입찰 보증금 준비 시 금액이 10%보다 더 큰 금액은 상관없습니까? 입찰 보증금 그럼요. 자, 보통 최저가 해가지고 이제 보통은 감정가가 3억인데 뭐 1억까지 떨어진 게 있어요. 그죠? 그럼 1억이라고 칠게요. 그냥 최저 입찰가거든요. 그게. 자, 근데 내가 어저께 입찰 들어간 건 1억 2천이었어. 그래서 10% 보증금을 1억 2천을 이미 발급 받아 놓은 거예요. 근데 폐찰하면 바로 그냥 수표 돌려받는 거 알죠? 네, 그러면 그걸 은행에 가서 다시 또 1억짜리로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10%보다 넘으면 상관없어요. 어차피 보증금을 준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괜히 바꾸지 말고 또 그냥 입찰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아이마미님, 사방이 모아주택 예정지로 지정되었는데 딱 한 블럭만 빠졌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글쎄요, 그 한 블럭이 어떤 노후도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거죠. 다른 그 옆에 있는 블럭들은 빌라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 빠진 한 블럭 같은 경우는 단독 건물이 많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가구를 갖고 있어. 다중주택을 갖고 있고 고시원 건물을 갖고 있고 큰 꼬마 빌딩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과연 이거를 여러분이라면은 모아타운에 동참하면서 나는 아파트 2개 받아야지, 난 꼬마 빌딩보다는 그냥 아파트 3채 준다 그러면 그냥 그거 받아야지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가구야. 내가 여기 월세 1,500이 나오는데 그리고 아파트 가격 3억 빠질 때 우리는 10원도 안 빠졌는데 오히려 월세는 1,000만 원에서 1,500으로 막 늘었는데 어떡하지? 아파트 2채 준다는데 그냥 가실까? 에? 난 이게 더 좋은데 위험하지도 않고 또 한 번 코로나가 와도 너무 안전한데 동의하고 싶을까요? 동의 안 해요. 진짜 허름하고 막 옛날 단독주택 이런 건 하죠. 예. 그러니까 수익이 굉장히 좋고 미래 가치가 높고 이런 것들은 아파트로 변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리고요. 거기가 우리만 빠지고 옆에가 전부 아파트로 바뀌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옆에 있는 곳이 인프라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우리 그 섹터들은 훨씬 미래 가치가 더 좋아지는 거겠죠? 서울에는 부자들이 많이 살아요? 서민들이 많이 삽니까? 서민들이 훨씬 많이 삽니다. 일자리가 많아서 서울로 이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서민들이 살 곳이 더 없어진 거죠, 주변에. 왜? 아파트로 바뀌었으니까. 그 아파트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1억에 막 200, 250 이렇게 줘야지 그나마 뭐 조그만 데 살 수 있을걸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 월급인데요. 그죠? 그럼 실제로 1000에 50, 60이어도 그런 다가구 원룸에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경쟁 집들이 다 없어져. 더 좋은 일 아닌가요, 여러분? 그죠? 우리는 아이고 저거는 안 변해가지고 저 지역 저기에 나온 물건은 낙찰 받지 말아야겠구나 이게 아니라 오히려 생각의 전환을 가져보시면요. 그게 오히려 기회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좋은 질문이었어요. 아이마미님. 이러한 세상에 돈이 들지 않는 부동산은 없어요. 내가 완벽한 전략을 가지고 이거를 요리를 못해서 돈이 못 되게 만드는 것뿐인 거죠. 이렇게 관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아델리스님, 미상임차인 구별 방법이 있을까요? 응? 뭐,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가상임차이냐, 이거 내가 어떻게든지 알아내가지고 소송을 통해가지고 내가 이거 반드시 승리해야지. 어차피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꺼내서 안 들어오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거를 증명해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심증은 있는데 여러분들이 증거가 있어야 이걸 소송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데 심증만 가지고 만약에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고죄가 성립이 돼서 여러분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러한 거에 대해서 내가 자꾸 노력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 입장에서 이걸 얼마든지 행정적으로 갖춰놓는 작업이 어렵지가 않아서 그래요. 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합법적인 것으로 구비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걸 들춰내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고난의 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이 정도 열정과 노력으로 하실 거면 다른 걸로 훨씬 더 쉽게 많이 벌 수 있는 경매 상품이 많습니다. 우리 아델리스님, 엉뚱한 곳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할게요. 자, 디노 행복부자님, 처음 듣네. 자주 뵐게요. 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대출이 가능할까요? 물론 사업자를 통해서 사업자 대출은 DSR을 보지 않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현재 기초생활수급이라는 것은 아마 월 70만 원, 80만 원 상황에 따라 다르시죠. 그 정도의 비용을 받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우선 탈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아니면 뭐 다른 분의 명의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건 합법적인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공개 방송에서 함부로 얘기하고 말씀드리기도 좀 그런 부분이지만 저는 왜냐면 내가 이 기초생활을 수급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나의 나의 의지력 또한 약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면 일단 사실은 우리 디노 행복 부자님이 잠깐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하면 훨씬 더 얼마든지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비용을 지키기 위해서 자꾸 그게 중심이 돼가지고 거기에 기준을 맞춰가지고 더 이상 버는 일은 사이드로 안 하려고 노력하고 그냥 내가 내 우물 안에 갇혀서 생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에? 조금 지금 힘들지 몰라도요. 내가 더 큰 돈을 벌어야지란 욕심과 열망과 욕망을 가지고 열심히 다른 걸 한번 시도해보면서 우리가 부동산 제가 보니까요. 기초일생활 수급자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욕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이 재테크 방송을 보는 것 자체도 지금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상황에 만족하면서 머물러 있을 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굿모닝 경매가 함께 할 테니까요. 예, 거기서 벗어나서 그럼 자꾸 내가 의지하게 되니까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을 위해서 환경 조성부터 바꾸시면서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모릅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어떤 몸이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기초 생활을 벗어날 수 없는 여건하에 계시다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그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은 걸 이뤄내는 분들을 우리는 세밭이라든지 여러 가지 언론은 뭐 SNS를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그죠? 예. 참 드릴 말씀 너무 많은데 제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니까 근데 요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요렇게 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권정희님, 대법원에서 내 사건 검색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사이트 가서 내 사건 검색 누르면 그 순서대로 다 작성하시면 되고 잘 모르겠으면 네이버에 검색하면은 뭐 구글이나 유튜브에 검색하면 너무 많이 이런 것들은 자료가 나오니까 그렇게 아예 가이드를 얘기해 주는 걸 보면서 따라하는 것이 쉽겠죠. 네. 자, 그리고요. 또 아이고 어디 갔죠? 글씨가 훅 넘어갔어요. 예, 오명숙님께서 대학력 포기 우선 변제금이면 질문이 없어요. 대학력 최저가 금액도 입찰 가능한가요? 자, 대학력 포기 우선 변제금이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제 아마 이분 말이 그거 같아요. 뭐냐면 대학력을 포기했는데 우선 변제권만 주장하고 돈을 다 받지 못하더라도 낙찰자에게 인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어떤 그 서류를 제출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임차권을 만약에 등기해놨다면 그것을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데에도 동의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최저가 금액에도 입찰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왜요?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이 설명을 왜 하냐면 지금 오명숙님은 대학력 포기 우선 변제금이면 이라고만 얘기했어요. 임차권 등기는 말소한다는 데 동의했다든가 대학력을 포기한다 이런 얘기는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왜냐면 이것만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임차권 등기는 말소하는 데 동의한다라는 말은 안 써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명수님 이해되셨을까 모르겠네. 그죠? 자, 그리고요. 서울 강남 건물주님, 아띠니님 561일. 자, 여행조아님. 단독주택 경매인 경우 대문 앞에 도로가 사도이어도 괜찮을까요? 안 돼요. 자, 보세요. 단독주택이잖아요.
그러면은 대문 앞에 있는 도로가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지분이 조금 더 들어가 있으면 안전합니다. 우선은. 자,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그 도로의 주인이 국가 건지 아니면 개인 건지 법인 건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주택을 부시고 다시 새로 지을 때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를 갖고 있는 그 주인에게 승낙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내가 지분을 갖고 있든가 아니면 지역권을 설정하든가 뭐 이런 것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인허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신청하려고 하면 큰 돈을 달라 그러면 낭패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미리 조사하셔야 돼요. 그러나 개인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만약에 지자체에 전화해서 알아봤더니 고시된 도로라면 그 개인에게 승낙을 받지 않아도 돼요. 이미 오래전부터 여긴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고시가 되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법이 보호해 줍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네. 그렇죠. 초보자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그죠? 네, 이런 거 몰라도 돈 벌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제가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도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요만큼만 알아도 경매로 돈 버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네, 요 초보자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바따고따님 1331차 주셨어요. 네, 인생은 여행님께서 눈여겨봤던 3룸 오피스텔이 지금 가격이 좀 떨어졌는데 3룸이네요. 지금 사놔야 할까요? 이거 사게 되면 투자금이 전부 들어가서 낙팔을 못하게 되거든요. 갑자기 1년 안에 훅 오르지는 않겠지요 해줬어요. 아파트인 것 같아요. 3룸. 이게 그냥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이 나요. 그리고 지금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다 그랬죠? 그럼 봐봐요. 제가 이 이야기로만 보더라도 어떤 게 느껴지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5억짜리가 한 2억 5천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억 6천에 낙찰받아요. 전세가 3억 5천이야. 그러면 전세라도 빨리 세팅해가지고 그럼 나는 9천만 원이라는 투자금이 더 늘어나잖아요. 꼭 낙팔을 하는 게 무조건 목적이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시세보다도 현저하게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낙찰 받아가지고 나의 투자금 운용의 어떤 묘를 위해서라도 레버리지를 위해서라도 전세 세팅을 통해서 자금 확보를 통해서 다른 물건을 낙찰하면 되지. 이해되시나요? 요거는 그런 관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실전적인 질문이었어요. 참 진짜 잘했어요. 인생은 여행님. 이 아이디도 이쁘다. 그죠? 인생은 여행이랴. 에? 여러분, 어떤 분에게 인생은 고통이고 또 어떤 분에게 인생은 슬픔이고 고뇌와 번뇌라 그러고 그렇습니다. 근데 인생은 여행이래. 야, 딱 여행이란 얘기만 들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예? 딱 뭔가 기분이 좋아지잖아, 벌써. 여행은 어때요, 여러분? 여행을 가면 언제 제일 행복하죠? 예? 여행을 가는 날 행복해요? 아니면 가서 놀고 있을 때 행복해요? 갔다 돌아오는 마지막 날이 행복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 가는 날 행복해요? 어떠냐고요? 예? 여러분. 세 개 다 틀렸죠? 언제 행복해? 언제 행복해? 가기 전에가 제일 행복한 거야. 왜? 어머, 아직도 열흘이 남았네. 어머, 아직도 일주일이 남았어. 어머, 아직 이제 3일밖에 안 남았네. 재밌겠다. 여러분, 그 기다릴 때가 훨씬 더 행복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여행에서 놀면 행복하긴 한데 좀 있으면 간다는 마음이 한편으로는 슬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생은 여행이라는 이 말이 계속 사람을 설레게 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거 너무 아름다운데? 예?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런 거 알죠? 답답한 이 도시 벗어나기만 하면 그죠? 뭔지 알죠? 여행이란 노래 참 그 노래 설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뮤직비디오만 봐도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도 짓고 말이야. 저 푸른 바다가 보이면서 예? 왜 아파트가 나오는 거야 갑자기, 그죠? 딴딴딴 따라따따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따라 또 이거 질문이 너무 많으네. 큰일 났네. 제가 지금 빨리
예, 30분 또 수업 준비를 제가 또 해야 돼가지고, 여러분, 못다한 질문은 또 국문 경매 AS 시간에 또 캡처해서 제가 해드리는 방향으로 하거나, 또 매주 토요일 날 이렇게 진행하니까요. 이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요 실시간을 통해서 또 해주고, 아유, 정말 정성스럽게 이게 지금 긴 글을 남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답변 못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화요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복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